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눈 지금 눈 헤치면서 오셨나요? 지금 알아요? 네. 일단 겨울방학 때요. 그 고2 어떻게 화학 할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리고요.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지금 겨울방학 특강에 국한하지 않고 지금 막상 겨울방학이라는 게 1학기 중간고사의 전초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 시험 대비하는 방향으로 연결시켜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연계성 있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좀 맞춰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더 필요하시잖아요, 사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출제 경향부터 좀 분석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여기 그 자사고 어머님들도 계시고 일반고 어머님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이제 그 두 학교, 그러니까 두 종류 학교들을 다 가르쳤죠. 굉장히 많은 학교들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과학 중점 학교, 과학 거점 학교, 뭐 이런 학교들도 있죠. 뭐 이제 이 송파 말고도 저쪽 서초라든가 아니면은 그 양재 뭐 그런 학교, 그러니까 양재 그 학교가 거점으로 되게 유명한 학교고 입시가 굉장히 좋았던 학교인데 그런 학교를 비롯해서 뭐 여기 대표적인 송파의 보인 있죠. 근데 이제 저쪽에 서초의 뭐 세화고라든가 하는 이런 그러니까 아주 게다가 이제 전국 다 자사고 같은 그러니까 모든 학교들을 제 손에 다 거쳐갔어요. 그래서 그 학교들의 공통점만 쪽쪽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골자로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결론을 좀 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출제 경향을 보시면요. 수능 평가는 너무 당연하죠. 지금요. 이 3학년 때 수능 평가 기출을 돌리는 학생이 없어요. 대치동의 3학년 학생들 중에. 왜냐하면은 2학년 때 이미 다 돌리고 2학년 때 이미 학교 내신의 기출이 이미 됐기 때문에 3학년 때 기출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는 높아심에 그러니까 이거 진짜 불안하다. 한 번 더 돌리자 해서 회독수를 높이기 위해서 돌리는 3학년들이 있을지언정 이런 문제를 처음 돌리는 학생들이 일단 적어도 대치동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근데 그 원인이 왜 그러냐면요. 학교에 시험 문제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 수능 평가원 참조한 문제를 이미 내버리시니까 그걸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시는 거죠. 우리 애는 자사고가 아닌데 그 자사고에서 수능 평가원 기출을 많이 낸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는데 일반고도 그런가? 일반고에서도 그런 것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차이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주로 출제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가 그렇게 되게 많이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가 하자되는 그런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면 그럼 과연 해야 돼? 안 하면 3등급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오신 어머님들 3등급을 목적으로 애들 공부시키시는 어머님들 없으시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1등급 맞추고 학교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수시라고 하는 카드 한 장을 정시에다가 덧붙여가지고 입시를 좀 활용하시고 싶으셔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해야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넘겨버렸네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의 공부를 결국에는 자사고든 일반고든 상위권을 점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해야 되는 숙명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이런 공부까지 해야 되냐. 아이가 이제 막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킬러잖아요. 솔직히 수능평가원 문제를 학교에서 내신형 문제로 아무리 약화시켜서 낸다고 하여도 자료의 해석 자체가 어렵고 개념을 연결시키는 게 이게 부드럽지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이런 공부를 할 때 굉장히 툴툴거려요. 막 이런 공부까지 해야 되냐,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설득하는데 굉장히 어머님들께서 어려움을 느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사한테 의구심을 제기하시죠. 우리 학교는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어렵게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1등급을 원하시면은 이것저것 다 시켜야 되는데 얘가 그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고위교육청 문제가 나오죠. 아시죠? 3월달, 6월달, 9월달, 11월달 4번 봐요. 근데 3월은 서울시만 보고 3월, 6월은 3월 서울시 보고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이제 안 보고 9월 달에 보죠. 그렇죠? 그리고 11월 달은 다 보거든요. 11월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이제 고3으로 올라가는 뭐 윈터라든가 뭐 그런 반으로 넣으실 때 11월 모의고사 되게 중요하게 고위교육청 모의고사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죠. 그러면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내시겠죠, 그렇죠? 이거 되게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한테 엄청 쪼임 당하는 모의고사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학교 시험에다가 반영을 하면 애들이 알아서 공부를 해오잖아요. 학원 선생님한테 문제 달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손가락 까딱 안 해도 애들이 알아서 공부를 해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당연히 기출이 된다라는 거는 자명한 이치죠. 그래서 이 고위교육청 역대급으로 이제 제가 요거 시험 보기 전에 보통 기말고사 한 2주 전, 3주 전, 2주 전쯤에 고위교육청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개정되고 나서, 그러니까 2015 교육과정으로 개정된 거, 그거를 3개년치를 뽑아가지고 애들을 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돌려줬다고 하면 풀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공부를 같이 시키면서 학생들이 계속 이런 유형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의고사 기출로 하나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요런 것들을요, 난도를 높이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외대부고 뭐 이런 이렇게 좀 공부 잘하는 학교요.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힌트를 안 줘요. 그러니까 어느 연도에 어디서 어떤 유형으로 낼지 한 개도 안 가르쳐주고 빵 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문제를 쉽게 내는 학교라고 한다면 어디서 뭐 어떤 유형으로 낼 거라고 수업 시간에 힌트를 주시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면학 분위기가 조금 안 좋다고 소문난 학교에서도 심지어 이게 나오거든요. 진짜요? 네, 나옵니다. 어떻게 내냐? 프린트로 주세요. 프린트로 다 만들어갖고 요거를 주세요. 그런 다음에 수업 시간에 다 알려주시고 나올 거라고 그렇게 힌트를 주세요. 결국에는 제3자가 볼 때 자사고가 됐든 일반고가 됐든 공부를 잘하는 학교라고 됐든 아니면 좀 면학 분위기가 안 좋은 학교라고 하든 시험 문제는 다 어렵기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느 학교에서든 최상위 1등급 만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이거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언제 시켜야 된다? 지금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겨울방학 때부터 요 문제풀이, 그러니까 3월 달에 요 문제를 결국 시험 대비로 풀어야 되는데 3월 달에 갑자기 이거를 만나갖고 애들이 풀 수 있을까요? 못 풀어요. 갑자기 어려워가지고 낑낑대고 막 울고불고 난리 나거든요. 겨울방학 때부터 훈련시키셔야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필요하다. 겨울방학 때부터 훈련이 필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요. 개념형하고 수능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비중이 개념형이 많으면 이제 약간 시험이 쉬운 학교라고 소문이 나고요. 이런 수능형이 많으면 자사고 시험 문제라고 소문이 나겠죠. 실제로 자사고에서 이런 수능형이 많이 출제가 되죠. 자, 어머님들 내용이 지금 뭐 잘 보이지도 않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지만 딱 눈으로 직관적으로 해석이 눈으로 인식이 되시죠? 얘는 글씨가 주저리 써 있어요. 뭐가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말장난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뻔히 아는 개념이에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 안에 이렇게 뭐 분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러면 분자의 종류와 관계가 없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만이 풀 수 있는 개념형 문제에 나오고요. 수능형은요 딱 보셔도 그냥 되게 불친절해 보이죠. 표 하나 딱 주고 이거 뭘 어쩌라는 거? 이거를 해석을 해내야 돼요. 학생들이 이 표 하나를 딱 주고 이 안에 정보를 뽑은 다음에 여기 있는 A, B, C, D 이런 숫자, 그러니까 문자를 답을 구해야 되는 전형적인 수능형 문제입니다. 요것의 비중이요. 여학교의 경우 개념형이 많습니다. 남학교의 경우 수능형이 많아요. 자사고일 경우 수능형이 많고요. 일반고일 경우 개념형이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문제가 시험이 쉬운 학교라고 안 나온다? 나와요. 대신 이 문제의 그 수가 비중이 30% 이하이면 일반고형, 30%, 40%, 50%가 넘어가면 자사고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의 유형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요. 문제의 배열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에다가 더 많이 힘을 실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학교의 시험 유형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어머님들께서는 하나도 안 틀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남학교 같은 경우에는 화학 선택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보인고반 화학 지금 이제 월요일 날 시험 끝났어요.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1등급이요 조금 좀 수월해요. 그러니까 수월하다는 1등급을 받기가 쉽다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인원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8등에서 9등 안까지 들어가면 1등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여학교 중에 잠실여고가 그래도 인원수가 많다고 하는데 그 학교가 6명이 넘어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니까 1등급 안에 들어가는 등수가 6명까지 해도 진짜 화학선택 많이 한 거고요. 그냥 일반고에 뭐 남녀공학 이런 학교들은요 3명 이렇게 나와요. 3명, 4명.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4%를 1등급으로 잡을 때 그 교장 선생님 마음인데 예를 들어서 3.2명이 나왔어요. 학생 수를 나눠보니까 4%가. 그럼 어떤 교장 선생님은 그 0.2명을 죽이는 경우가 있고 0.2명을 사람으로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2가 나왔을 때 4명으로 만들어주시는 교장 선생님 계시고 3명으로 만들어버리는 교장 선생님 계세요. 그거 교장 선생님 마음인데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1등급을 좀 많이 양산해야지 조금 내신에 그 수시에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3.2명을 4명으로 만들어가지고 1등급을 4명으로 만들어주시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기는 해요. 어쨌든 1등급을 굉장히 숫자가 적은 상황에서 맞기란 어렵겠죠. 그러면 일단은 지필고사는 100점 받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수행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어떤 그 외부의 그러니까 학생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점수가 깎이는 그런 뭔가 그 예측이 불가능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같은 조원이 수행평가 시간에 실험을 하다가 비커를 들러 엎은 거예요. 그리고 비커가 또글또글 굴러가다가 책상 밑으로 내려가고 달싹 깨졌네요. 그 조원 전부 점수를 4점씩 깎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조에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통합과학, 그때 이제 그 친구 통합과학에서 점수가 깎였기에 망정이지 2등급 돼버렸어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지필고사는 만점을 받고 기다리고 있어야 그게 순조롭게 1등급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지. 뭐 하나 틀리고 얘들아 되게 시험 못 봐라. 틀렸으니까 니네도 같이 못 봐라. 이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공부를 좀 난도 있게 그렇게 공부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실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왜 같은 거 2개 복사해서 넣어놨어요? 아닙니다. 요거는 실제로 평가원에서 기출된 거고요. 요거는 보행고 기출 문제예요. 네, 보행고 아니신 어머님들도 계시겠지만 요런 식으로 다른 학교에서도 이렇게 수능평가원 기출을 참조하신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고 간 학생들은요, 여기가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이 완전 똑같진 않아요. 이 내용이 완전 똑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데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같다고 느껴요. 나왔네? 그러면서 문제를 막 풀어요. 왜? 숫자만 약간 바꿔놨으니까 요거 풀던 바닥으로 요거를 풀면 풀리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보이세요? 같은 건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게 아닙니다. 요거는 2017 평가원 기출 문제고요. 이거는 재작년 보잉고 기출 문제예요. 너무 똑같죠, 그렇죠? 근데 이게 보잉고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수능 기출, 평가원 기출, 모의고사 기출을 참조하실 때 이런 식의 참조를 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요거를 학기 내신 대비 기간에 하면 늦는다. 미리 요것들을 준비할 수 있게끔 어머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어떻게 제가 수업 시간에 가르칠 거냐. 자, 지금 학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공부 방향의 적정성 유지죠. 그쵸? 그런데 일단은 고난도 문제 풀이가 한 번은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만 하면 안 돼요. 또 그것만 하면 남학생들은 또 믿고 또 맡기면 1번을 틀려오더라고요. 아까 보여드린 개념 문제를 틀려오더라고요. 남학생들은 외국인 같아요.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다 씹어가지고 다 하나씩 떠먹여주는 공부가 같이 병행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고난도 문제 풀이하는 시간보다 말을 해석해주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려요.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에다가 수식에다가 그냥 식으로 이렇게 써주면 하고 알아듣는데 말로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OX 문제를 다 주면서 얘가 왜 틀렸는지, 얘가 왜 맞았는지 다 알아서 그거를 네가 푼 다음에 나한테 설명해보라고 다시 하지 않으면 X라고 치고 X 맞았어. 근데 딴 이유로 X를 친 거예요. 결국에는 찍은 거죠. 그러니까 잘못한 거죠. 근데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혼자서 잘 굴러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맡기고 문제풀이, 아까 보여드렸던 고난도 문제풀이의 방법론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약간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약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조금 달라요. 그게 바로 적정선 유지라는 거.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학생들이요, 시험 전날까지 저한테 밤 늦게까지 카톡 보내고 막 그 뭐 질의응답 막 요청하고 이런 친구들, 끝까지 정말 진심인 친구들이 시험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피곤하기는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거를 놓지 않고 그걸 끝까지 해내는 친구들, 그걸 누가 길러줘야 된다? 이미 어머니들 손 떠났어요. 어머니들 말씀 안 들어요. 누구 말을 듣겠어요? 가르치는 사람 말을 듣겠죠. 근데 잘 가르치는 사람 말을 듣겠죠. 그래서 제가 잘 가르치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기본 개념 문화 아까 잠깐 샘플로 보여드린 거 50개씩 준비했습니다. 일주일에 50개씩 소단원 50개 들어갑니다. 근데 제 수업이 3시간짜리 수업이에요. 그래서 소단원이 두 소단원 또는 세 소단원이 진도가 나가거든요. 한 주에. 그럼 요런 게 한 100개 나가겠지요. 그래서 요런 거 100문제. 자, 답이 없어요. 답 없고요. 왜 답을 안 주냐면은 뒤에 있는 답을 보면서 참조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답을 베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답 뺏기고 그럴 나이는 아니잖아요. 차라리 안 해갖고 와서 혼나면 혼났지. 이거를요, 아리송하면은 답을 보면서 자기 사고를 거기다 끼워 맞춰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시험 때 재앙을 맞습니다. 그 문제가 똑같이 나왔을 때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합리적으로 답을 얻은 학생과 그걸 답에 끼워 맞춘 학생들이요. 답에 끼워 맞춘 학생들은 엄한 답을 골라낼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기 위해 요걸 답을 안 붙여서 주고요. 학원에 오면 질의응답을 일단 받아요. 그런 다음에 채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채점한 결과를 어머님들께 보내드려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요 채점한 결과를 보셔서 50개 중에 예를 들어 30몇 개 이런 식으로 맞았다. 그럼 숙제가 제대로 된 게 아닌 거예요. 숙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시험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제가 이제 요거를 한 7주 강의하는 동안에 7주 동안에 이거 채점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거의 다 30몇 점, 20몇 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숙제 점수가 왔어요. 숙제 제대로 한 게 아니죠. 점수도 제대로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숙제가 말끔하게 됐는지 이제는 예비 고이기 때문에 이런 프린트 문제 이거 1차선에 갈 때 중학교 2학년 때 고1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그때 푸는 문제들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와서 요거를 30몇 개씩 맞아야 되겠어요. 한두 개씩 틀리거나 다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숙제를 해갖고 왔다라는 거는 공부가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하고 보낼까요? 집에 못 가죠. 칼퇴근은 이제 긁는 거죠. 그래서 9시에 수업이 끝나는데 어머님들께서 픽업을 늦게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 2단계 심화형 문항은요. 제가 이제 직접 집필한 것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난도 과제들이 들어가 있어요. 방법론을 알려줘야 돼요. 이거를요. 어떻게 푸는지를 알려주는데 어떻게 푸는지를 알려주는 거에서 그치면 아이들이 흥미가 없어요. 쉽게 푸는 방법, 빠르게 푸는 방법, 몇 줄 안 쓰고 답이 나오는 방법, 그런 방법론을 아이들이 원해요. 그 방법론으로 알려주고 유사한 문제들을 풀게 한 다음에 아이들이 쉽게 답을 얻어가는 그 포인트에서 아이들이 희열을 얻습니다. 그 방법론을 제가 전수해 주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이번 겨울방학에. 이 방법론이 아이들이 익숙해졌을 때 당장 수능을 봐도 효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 방법론의 전수가 예비 고2 겨울방학 때 이루어져야 3월 달에 학교 시험 대비할 때 그 수많은 문제의 양치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3월 달에 이 방법론은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하면 이미 늦는 거죠. 해서 자, 그 양치기 하는 자료들도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런 양치기 하는 자료들을 그냥 양치기만 하라고 주면 무책임하지요. 그래서 자, 세 번째 주간 테스트로 학생들의 상황을 점검할 겁니다. 자, 보이시나요? 지금 요런 그 테스트에 이게 뭐가 되게 복잡하죠. 뭔가를 분석해야 되는 이런 테스트가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수업 시간에 다 했고 자료로 다 줬고 숙제를 한 다음에 질의응답도 받은 거예요. 심지어. 그러면 요게 테스트로 나왔을 때 학생들은 못 푸는 게 이상하죠? 못 푸는 게 이상한 건데 그러니까 다 잘 풀고, 그러니까 못 풀지 않아야 이상하지 않은 건데, 100점을 받아야 되는 이 주간 테스트에서 학생들이 이걸 틀렸다. 그러니까 틀리는 게 이상한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주간 테스트가 10문제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주간 테스트에서 단 한 문제도 못 본 문제가 없어요. 제가 다 해준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그 주간 테스트는 전부 100점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고, 100점을 못 맞는 게 이상한 거예요. 어머님들께서 평균을 받아보실 텐데, 평균이 너무 높다? 평균이 높으면 안 되고 평균이 100이 나와야지 정상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게 워낙 수능 기출인데다가 어려운 자료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럼 제대로 모른다라는 얘기잖아요. 재시험을 봐야죠. 그래서 테스트를 보고 자, 이 문제 잠깐 보세요. 여기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이 똑같은 쌍둥이 그래프 문제를 이런 식으로 세 문항 정도 다시 주고 다시 풀려가지고 보냅니다. 이거 푸는 과정 중에 자기가 실제로 진짜 몰라서 실수 아니고 몰라서 못 푼 문제라면 이거 풀면서 저하고 질의응답이 다시 진행되겠죠? 요거를 완전하게 머리에다가 박아서 될 때까지 제가 이제 데리고 있다가 공부시켜서 가게 되면 또 이 친구는 칼퇴근은 이제 안 되는 거죠. 9시 칼퇴근은 불가능합니다. 해서 재시험까지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자, 암기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시간을 두고 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암기 테스트가 들어가는데 암기 테스트를 하고 나면요. 보통 학생들이 잘 해요. 요거는 그러니까 단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런 걸 하고 났을 때 이제 문제풀이로 적용하는 방식까지 연결이 되면 완벽하게 이제 개념이 이해가 됐다라고 인식이 되는 거죠. 자, 어머님들께 피드백 보내드릴게요. 어머님들 이거 너무 원하시죠? 점수도 궁금하지만 이 안심을 하시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100점을 받았다? 아, 공부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구나. 1차 안심. 그 다음에 100점을 받지 못했다? 몇 개 틀렸잖아요? 아까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지요? 피드백하고 재시험 본다고 했잖아요. 수정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부탁드리건데 요거 100점 아니면 학생들 혼내시지 마세요. 학생들 혼나면요. 혼나면 그 다음 시간에 애들이 저하고 사이가 나빠져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뭔가 문자를 보냈다고 하니까 뭔가 저 눈치를 보면서 수업에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엄마한테 혼났다는 피드백을 학생한테 받으면 안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혼내시면 안 되고요. 그냥 참조만 해주세요. 그리고 요 밑에다가 요거 써드려요. 뭐 수업했고 그 다음에 진도가 뭐였고 점수 몇 점인데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참조만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겁니다. 자 이게 뭐냐 이 유치원 완전 최고 자랑 요게 뭐냐 이거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지금 이거 초등학생 같이 생긴 요 시험지 요게요 보잉고 2학년입니다. 보잉고 2학년 저랑 바로 지난 12월 3일까지 수업했던 학생 100점 받은 학교 시험 100점 받은 학생 암기 자료예요. 그 학교에서 공부 이렇게 잘하는 애가 요거 봤고요. 오 잘했어 최고. 요거 하러 일주일에 한 번씩 저 만나러 왔습니다. 예,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요 남자친구들한테 여자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야. 남자친구들한테는 쓰담 토닥토닥 요거 진짜 통하고요. 여학생들은 그냥 아예 안아줘요. 제가 잘했어 토닥토닥 이렇게 여학생들 이렇게 안아주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다가 같이 이렇게 안아요. 저랑 같이. 남학생들은 한 학생은 제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고 이렇게 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때리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전화드려서 어머니 때리지 마세요. 전화드렸죠. 그 다음부터는 머리 이렇게 대줘요. 이렇게 자기 이렇게 해달라고. 자, 요 최고 자랑 쌍따봉 요걸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요 고된 과정들 어머님들 상상을 해보세요. 되게 고되겠죠.
한 주에 100문제씩 숙제가 나가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주간 테스트 보고 3시간 동안 수업하고 고문 시켜놓고 집에도 제 시간에 안 보내요. 그런 선생님한테 오고 싶은 학생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고 나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또 이 칭찬을 7주 동안 받으면 학교 시험에서 100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지 않을 학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서포트 하시기 힘드시는 거 아시지만 자, 점수 나오면 학생들은 혼내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그냥 잘했다고만 좀 해주시면은 제가 학원에서 깔끔하게 꼼꼼하게 공부 잘 시켜가지고 학생들 점수 잘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주 설명회를 잘했나 봅니다. 질문이 없으시네요. 그럼 다음번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